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수현 시장이 해외 연수에 나서는 시의원 등에게 현금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가 연천 군민들을 만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에 서울에서 연천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을을 머금은 연천 뎁사리 정원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가을 꽃이 만개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약 3만 명의 선수단이 앞으로 7일간 열띤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당은 논평을 통해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 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 의원 등 20명은 지난 8월 동유럽 해외 연수를 다녀온 바 있는데요. 경기도당은 특히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3월 사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의혹은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기도당의 고발에 대해 양주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연천 군민들을 만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시 서울 연천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연천 군민 등 약 100명과 함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가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 비전과 또 연계된 연천군 발전 전략을 설명했는데요. 이 박사는 발전 전략으로 한탄강 관광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과 임진강 주상전리 크루즈 운영,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탄소중립 시범산업단지 조성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서울 연천 고속도로 개설 추진과 공공의료원 확충 등도 제시했는데요.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은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4%가 군사보호구역이고 중첩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이라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 지사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순조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연천 군민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을 머금은 뎁사리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연천군 뎁사리 정원 이야기인데요. 파란 하늘 아래 붉게 빛나는 뎁사리가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재필 기자가 정원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분홍빛 뎁사리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까지 스치니 가을이 깊숙이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연천군 뎁사리 정원. 뎁사리에 내려앉은 가을을 눈에 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정원을 찾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색깔도 곱고 또 이 지역이 임진강인데 북한이 가까운 곳인데 이곳에 평화로운 이런 동산이 마련되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산책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황화 코스모스와 백일홍 등 가을 꽃들도 시민들을 반깁니다. 형형색색 가을꽃이 만개한 이곳은 사진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관람객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을의 추억을 가슴속에 저장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은 거 진짜 잘 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에 우리 사위님이랑 따님이 이렇게 오자 그래서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연천군은 뎁사리 정원을 포함한 임진강 유역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을의 품속에 안긴 꽃밭은 시민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 이어서 15년 만에 목포를 중심으로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네, 49개 종목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7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꽃이 목포시청에 도착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 개막일에 맞춰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강화도 만이산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4곳에서 채화된 성화. 모두 600여 명의 손을 거쳐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한 뒤 주 개최지에서 불을 밝히며 104회 전국체전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체전이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친절과 미소로 감동체전, 화합체전,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전국체전이 전남에서 열리는 건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8년 여수에서 대회가 치러졌고 그보다 앞선 시기에는 전남도청이 소재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의 구호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전남 70개 경기장에서는 축구와 배구, 유도 등 49개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스타 선수와 해외 동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체전, 감동체전, 문화관광체전을 비롯해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합과 감동을 전하는 문화체전을 목표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104회 전국체전. 국내 스포츠계 간판 스타와 유망주들도 전국체전에 합류하면서 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법률 지원 방안이 포함돼 주목되는데요.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전문가 연결해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원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정부가 소송 대리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위소득 125% 이하가 아니라고 해도 소송 비용의 일부를 좀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간 전세 피해 지원센터나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 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지급 명령과 보증금 반환 청구 등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한 확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 전문가를 연계 대응해 1인당 250만 원까지 법률 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 송달료나 기타 실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법률적 조력이라는 게 비용 부담만 줄여서는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비용 부담 외에도 또 다른 조력들이 이루어진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가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임차주택에 경매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폭이나 상속인 불명 등으로 상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특히 후속 절차 시 통지의 상대방 특정이 힘들었는데요. 이제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절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변호사님, 무엇보다 법적 대응에는 사실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로의 방문 접수만 허용이 되다 보면 이게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한 대책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결정문 송달 시 이사 등 주소 변경으로 결정문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까지 또 기다려야 했는데요.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직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전자우편 송달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방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좀 닦아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GTX-C 동두천 연장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 분양,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번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업무 계획을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가수 이병찬 씨의 팬카페 회원들이 포천시에 1,014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팬카페 회원 130여 명은 오는 14일 이병찬 씨의 데뷔 2주년을 기념해 기부를 결정했는데요. 기부금은 지역 취약계층의 의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병찬 팬카페 운영자는 이병찬의 고향인 포천에 기부금을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기부금이 지역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